1809년 어떤 특별한 곳에 이 김정희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바로 이곳에 다녀온 후 추사 김정희는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듯 정말 자신의 재능과 뜻을 마음껏 펼치고 다녔습니다. 어딘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곳이 어디냐? 바로 북경 중심에 자리했던 커다란 시장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아니, 시장 이름이 유리창입니다. 그러니까요. 왜일까요? 유리를 파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오, 아주 접근 좋았습니다. 네. 황실과 궁전에 쓰이는 그 유리 기와를 굽고 공급하던 유리 공장이 여기 있었거든요. 유리를 만드는 공장이란 뜻의 유리창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아, 유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엔 오래된 골동품부터 바다 건너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물, 값비싼 문방사업, 또 희귀한 책을 파는 서점까지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힘든 물건을 파는 가게가 쫙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요, 이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조선 사람은 북경은 물론이고요, 청나라 국경을 함부로 넘어서도 안 됐습니다. 교수님, 조선 사람은 청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문인들에게 중국의 최신 정보를 얻는다는 거, 그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청나라까지 가요? 자, 이유였습니다. 응. 바로 이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보시죠. 자제공관. 네, 자제, 즉 아들이나 가까운 친인척을 군관으로 임명해서 사행단을 보필하게 하는 합법적 제도가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내 자식들 견문 넓히고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딱 만든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제군관이란 직책을 빌미로 해서 조선의 젊은 문인들에게 청나라로 가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제군관 제도는요, 명문가 사대부 중에서도 극히 소수에게 주어진 정말 특혜였습니다. 아, 집안이 좋았구나. 자, 그 느낌이 좀 오시죠, 지금? 그래요? 이 김정희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시죠. 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왕가. 바로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아버지 김한 씨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사위였습니다. 즉 김정희 집안은요, 조선 왕의 사위 집안이었던 겁니다. 사위였구나. 게다가요, 이 김정희 집안과 영조의 인연이 또 한 번 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영조의 두 번째 비 정순 왕과 바로 경주 김씨, 김정희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두 번의 혼인으로 영조와 든든하게 얽힌 추사 김정희 집안은 로열 패밀리, 로열 패밀리로서 정말 오랫동안 부와 명성,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사가 24살이 된 1809년 당시 예조 참판 종이품 당상관이었던 김정희의 아버지, 이 김노경이 아들 김정희를 자신의 개인 수행원으로 뽑아서 북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청나라 드림이네요, 청나라. 그렇죠. 휘황찬란한 신문물이 가득한 북경에 가게 된 김정희. 자, 여러분이 김정희라면 어떤 기분이셨겠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유학을 가도 차, 비행기, 뭐 이렇게 뭐 아파트, 빌딩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그 당시 우리나라랑 그쪽 발달된 이게 좀 차이가 크다면 너무 놀랍고 그렇죠. 그냥 앞으로 살아가는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큰 기회죠.
추사 김정희는 누구보다 들뜨고 흥분했을 겁니다. 그 이유를요, 당시 추사가 그때 스스로 불렀던 별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사? 광사. 이 광자가 뭘까요? 미칠광? 미칠광. 맞습니다. 미칠광의 선비사. 선비사. 말 그대로 풀면 미친 선비입니다. 오. 그런데 당시는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선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24살의 추사 김정희는 말 그대로 학문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미쳤네. 이 말을 저 때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광사는 좋은 의미네요. 그렇죠. 본인 폼이 또. 교수님, 김정희가 어느 정도로 학문을 좋아했길래 저렇게 광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김정희가 연경에 갈 때 이미 과거에서 출신을 합격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이 김정희가 공부한 거를 보면 시험 범위를 넘는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든가 시와 그림과 글씨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야. 빠지는 게 없잖아요. 집안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북경에 도착한 후 이 자칭 광사 미친 선비 이 김정희가 땡큼 달려간 곳 어디겠습니까? 유리창. 그렇죠. 유리창. 추사 김정희는요, 유리창에 있는 찻집에서 청나라 문인들과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학문에 대한 의견, 조선에선 전혀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신세계. 그렇게 북경에서 청나라 문인들을 두루 만나고 다니던 어느 날, 한 청나라 문인이 김정희 이름을 듣더니 예전부터 이 김정희를 알고 있었다면서 얼굴 만면에 화색을 띄우는 거예요. 이 청나라 문인의 이름은요, 바로 조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김정희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유명했나? 자, 김정희는 처음이잖아요. 처음 북경에 왔잖아요. 네. 근데 조강이 어떻게 김정희를 알았을까요? 소문이 그냥 났나 비슷한 봐요. 사람 헷갈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사 김정희가 청나라로 오기 전 과거 청나라 사행단으로 왔던 어떤 조선 사신이 조선에 이렇게 뛰어난 문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청나라 학자 조강에게 김정희가 쓴 시를 보여줬던 겁니다. 이때 김정희 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날 좀 아네. 그럼 이때다 해가지고 이 조강에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원이 있다면서 이것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정희의 소원은 이때 뭐였을 거예요? 황제를 만나게 해주시오. 어이, 황제를 어이. 나 광사요. 뭐 그 같이 학술 연구하는 거 이런 느낌 같이 공부하자고 할 것 같아요. 스터디? 네. 김정희의 소원. 청나라의 유명한 학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나라의 대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바로 옹방강이었습니다. 옹방강. 이름이 뭔가 아주 무술하게 생긴 이름. 느낌이 옹방강. 옹방강. 김정희는요, 조선에서 바로 이 옹방강의 글씨를 모으고 그의 서체를 연습하는가 하면 언젠가 옹방강을 만나는 그 꿈을 꿀 정도였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축구하는 어린 친구들도 손흥민 선수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거구나. 그거예요, 그거. 저 그 느낌 알아요. 그래요. 내가 늘 관심 갖고 늘 보고 하는데 그쪽에 제일 탑 그렇죠.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김정희가 이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연결해줬어요? 네네네네. 들어준 거예요? 놀랍게도 옹방강이 김정희를 집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오. 손흥민이 축구 그렇죠. 하는 꿈나무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 옹방강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 김정희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정말 기대감에 부풀어서 앉지도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못해. 그러니까요.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 추사 김정희는요 청나라 학자들을 만나며 간절한 요청을 전한 끝에 드디어 옹방강을 마주하게 됩니다.